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LN 뉴스입니다. 3.1운동 발상지인 서울 3.1대로가 시민이 주인이 되는 역사 공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서울시는 중구 예장동 3.1대로 일대에 3.1운동과 관련 있는 7대 핵심 거점을 선정하고 이를 연결해서 3.1 시민 공간으로 만듭니다.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내년 3월 1일 준공을 목표로 현재는 그 흔적조차 흐릿해져 3.1운동 정신이 단절된 채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시 관계자는 7대 거점을 대형 상징물이 중심이 되는 공간보다 시민이 마음 편히 머물고 사색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밀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북 익산시 영등동 국가산단 내 폐기물 처리를 놓고 정부와 익산시가 책임 떠넘기기에 나섰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익산 영등동 국가산단은 4,200톤가량의 폐기물이 방치돼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홍재희 기자입니다. 도심 한가운데 방치돼 폐기물로 논란이 되자 전북 익산시는 이달 9일까지 폐기물을 처리토록 조치하겠다고 했지만 익산시와 정부는 피풍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여전히 영등동 국가산업단지에 쌓인 수천 톤의 폐기물 처리 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있고 시는 제3자의 위치라는 입장입니다. 더욱이 이곳은 오는 10월 개최될 전국체전 숙소로 활용될 호텔에 건립되고 있는 곳 옆이어서 시민들은 익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비춰질 이미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사회에 걸쳐 신속한 처리 명령과 함께 고발 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해결 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가 되는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도 있어 수사 의뢰를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또 산업 폐기물 처리 주체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다며 첫 번째 책임자는 폐기물을 버린 사업자, 두 번째는 토지 소유자인 산업부, 세 번째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익산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첫 번째가 폐기물 배출업자, 두 번째는 환경부와 지자체에 있다며 현재 업자가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 폐기물이 처리된 후 산업부에서 건물 철거에 대해 논의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을 보시면 폐기물 어떤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관리해야 되는 거는 폐기물에 대해서 되집행을 할 수 있는 거는 환경부 장관과 시도구청장이거든요. 익산시 관계자는 국가산단이 익산시에 위치하고 있어 익산시도 완전히 책임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기업을 관리하지 못한 정부 책임이 크다며 시에서는 시 역할에 맞게 축구 명령을 내려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LN 홍재희입니다. 경기도 최초의 신혼부부형 공공임대주택 따복하우스가 안양시 관양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23일 안양 관양 따복하우스 입주식을 개최했습니다. 안양 관양 따복하우스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육아 부담을 줄여주는 신개념 임대주택입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9층 규모로 신혼부부는 47호, 고령자 6호 등 총 56호로 구성됐습니다. 또한 도보 5분 거리에 4호선 인덕원역이 있고 서울 외곽순환도로 및 과천에서 의왕간 고속화도로 등에 인접해 있어 교통이 편리합니다. 공사는 안양 관양 따복하우스 1층의 인근 지역 주민을 위한 주민 커뮤니티 시설 공간을 건립해 이를 안양시에 무상임대로 제공합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남원시가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지만 관리할 공간이 없어 타 지역 박물관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전예은 기자입니다. 전북 남원시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보존, 관리할 시설이 없어 정작 중요한 것들은 다른 지역에 맡기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보유한 지정문화재를 보면 국보 1점, 보물 26점, 사적 5개소, 명승 1개소, 국가민속문화재 3건, 천연기념물 2건, 유형문화재 33점, 무형문화재 8명, 기념물 8건, 민속문화재 5점, 문화재 자료 29건 등입니다. 또한 남원 지역에서 출토된 국가기속문화재만 해도 4,250점에 이릅니다. 그러나 남원 지역에는 이들을 보존할 시설이 없거나 규모가 안 돼 대부분 문화재들이 타 지역에서 보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남원의 문화재를 보관하고 있는 박물관은 춘향 테마파크에 있는 남원 향토박물관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이는 전국 150여개 공립박물관 중에서 가장 작고 열악한 상태입니다. KLN 전예은입니다. 진드기가 옮기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올해 처음으로 충남 청양에서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충남 청양군에 거주하는 A씨가 올해 첫 번째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에 감염돼 사망됐습니다. 지난해 첫 사망자 발생일보다 19일 빠른 것으로 보건당국은 야외 활동을 할 때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SFTS는 주로 4월에서 11월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 진드기에 물린 뒤 고열과 오심 등 소화기 증상을 나타내는 감염병입니다. SFTS는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야외 활동을 할 때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입니다. 지난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죠. 전북 순창군이 함께하는 세상, 희망의 그림전을 옥천굴 미술관에서 전시합니다. 손을 사용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입이나 발을 사용해서 그린 작품들인데요. 김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순창군에서 구족작가 특별전시회 함께하는 세상 희망의 그림전이 열립니다. 순창 옥천골 미술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손을 사용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입이나 발을 사용해서 그린 창작 작품 20여 점을 다음 달 20일까지 선보입니다. 비장애인들이 쉽게 접하기 힘든 구족 작가들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희 순창 옥천 공립미술관에서는 이번 4월 장애인날을 맞이하여 한국 구족회화 작가들을 초대하였습니다. 구족작가회화 21명의 작가들을 초대해서 한 땀 한 땀 그려놓은 좋은 작품들을 선보이고자 이렇게 전시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원과 많은 관람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전시회는 최병직, 김명기 등 전국 각지 21명의 구족회화 작가들이 함께했습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대전광역시와 대전권 대학들이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대전시는 지난 20일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지방대학 육성 활성화를 위한 대전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등 관계자 23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3포 세대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과 우수한 지역인재 유출 방지 대책 등을 핵심 과제로 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학의 지원과 산학연 상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전북 대건신용협동조합이 창립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무료 독서실, 거리 정화 활동 등 매년 서민들을 위해 봉사해왔는데요. 앞으로도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밝은 빛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대건신용협동조합이 24일 창립 50주년을 맞습니다. 대건신협은 믿음과 성장으로 걸어온 50년처럼 앞으로의 100년 역시 나눔과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따뜻한 신협을 지향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1968년 4월 24일 전동성당에서 창립한 전주대건신협은 조합원 60명과 자산 13,810원으로 시작해 2018년 현재 조합원 수 22,058명과 총 3,640억 원의 자산으로 도내 대표 서민금융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대건신협은 1인은 만인을 위하고 만인은 1인을 위한다는 신협의 모토를 바탕으로 당시 고리체가 성행하는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서민과 소상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와주기 위해 설립돼 매년 서민들을 위해 봉사해 왔습니다. 이 회사는 1977년 대건장학회를 설립, 현재까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사랑의 김장, 연탄, 쌀 나누기 행사, 거리 정화 활동과 지역 주민센터 급식 도우미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신여보 3대 운동인 자살기 위한 경제운동, 밝은 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운동, 더불어 사는 윤리운동을 한결같이 실천하여 왔습니다. K랜 전예은입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세종시가 위생 환경이 취약한 일반 음식점의 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 개수와 보수, 장비 지원에 나섭니다. 음식점 내부의 개방형 조리장 설치와 환기시설, 도배 등 시설 개보수를 비롯해 장비 교체를 희망하는 음식점에 수리 비용을 지급하는데요. 시는 지원을 희망하는 업소 중 15개를 선정해 업소당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사업기간이 15년 이상인 66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업소를 우선 지원하고요. 최근 1년 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모바일을 통해 우리 동네 주요 이슈를 확인하고 원하는 공약을 직접 제안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오늘부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우리 동네 공약지도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하는데요. 우리 동네 공약지도를 통해 유권자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서 자기 동네의 주요 이슈를 확인하고 원하는 공약을 직접 제안할 수 있습니다.
충북 충주시가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범죄 취약지 54곳에 반복용 CCTV 106대를 확대 설치합니다. 특히 시는 최근 서충주 신도시의 주민들이 대거 입주함에 따라 이곳에 방범용 CCTV를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해 범죄 사전 예방 등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는데요. 이와 함께 3억 4,700만 원을 들여 성능이 저하된 52곳의 CCTV 70대도 전면 교체합니다. 이상으로 K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